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TV를 시청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음성을 문자로 전달하는 폐쇄 자막인데요. 그런데 최근 지역 지상파 방송국들의 폐쇄 자막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TV 프로그램의 양념 역할에서 이제는 흐름까지 좌지우지하게 된 방송 자막. 누군가는 그냥 지나칠지 모르는 이러한 방송 자막이 불완전한 청각 정보에 의지해야 했던 청각장애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데요. 하지만 최근 몇몇 지역 방송국이 질 낮은 폐쇄 자막을 내보내며 청각장애인의 시청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폐쇄 자막 방송이란 청각장애인을 위해 방송에서 인물이 하는 말이나 대화 내용을 글자로 바꿔 전달하는 것으로 방송 사업자와 IPTV 사업자는 폐쇄 자막과 수화 통역, 화면 해설 등 장애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방송 고시에 따르면 장애인을 위한 폐쇄 자막이나 수화, 화면 해설 방송의 편성 비율만을 규정했을 뿐 방송의 정확성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언급돼 있지 않습니다. 자막 방송의 의무 비율을 지키는 데 급급하느라 전혀 다른 내용의 자막이 송출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질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자막 방송의 정확도라든가 수화통역 방송의 정확도 같은 것은 어느 정도까지 이행해야 되는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자막 방송이 누락이 되거나 오타가 나오거나 또 수화통역에 어떤 품질에 좀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방통해서 어떻게 제재하고 이럴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려면 강제력이 없는 현행 조항을 고쳐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부모를 모시고 돌보는 한국 사회는 이제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은 생계를 위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약 17년 전만 해도 89%의 국민은 노부모는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02년 70%, 그리고 2008년 40%로 뚝 떨어지더니 지난 2012년에는 33%로 감소했습니다. 이에 반해 정부와 사회가 노인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은 19%에서 47%로 오르고 52%로 껑충 뛰었습니다. 또한 노인 스스로 노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도 1998년 8%에서 2012년 13%로 꾸준히 올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의 부양의식은 급격히 변하는 데 반해 노인의 노후준비 수준은 낮다는 것입니다. 재무영역 노후준비 점수를 비교해보면 50대 이하의 경우 46점 이상이지만 60대 이상의 경우 37점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34%는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각종 노인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노인이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것은 국가와 가족이 제공하는 이전 소득보다 근로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양의식이 옅어진 만큼 공적 이전 소득을 확대할 수 있는 강력한 소득 보장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의료비 부담 완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의료비 부담과 관련해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상급 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개선이 핵심적으로 이뤄집니다.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이 이뤄지고 부양의무 기준이 완화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여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수련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해
전문 자격이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인증위원회에 포함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규제는 행정관청이나 기업들뿐 아니라 우리 생활과도 직결돼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여러 규제들을 개선하고 있는데요. 김소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비. 그러나 보육비 지원에 불편한 제도가 숨어 있습니다. 별도로 보육료 지원 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유치원으로 옮기는 경우 또 다른 카드를 발급받아야만 했습니다. 경기도가 발굴한 생활 속 규제로 앞으로는 학부모들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영유아 보육비 지원 카드가 통합됩니다. 똑같은 방법의 절차를 두세 번을 겪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발급 비용에서도 그렇고 발급을 받는 시간적인 소요도 많이 줄어서 굉장히 편리해진 것 같아요. 생활 속 불편은 고속도로에서도 존재합니다. 통행료 지불 방법이 하이패스 카드나 현금 등으로 제한돼 있어 현금이 없는 경우엔 난처한 사항에 처합니다. 하지만 올해부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통행료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따로 현금을 챙기거나 카드를 충전하는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경기도가 작년 한 해 발굴한 생활불편 규제는 총 703건. 생활규제 개선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작년 말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기업들을 불편을 느끼게 하는 덩어리 규제뿐만 아니라 도민의 생활 속의 불편을 야기하는 미등록 규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도민의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발굴한 생활규제 사례들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추가 시간 확보를 위해 시장 면담을 요구하던 장애계 활동가들이 퇴거 불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활동가 김모 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4월 김해시청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관련 기자회견에 참가한 뒤 김맹곤 김해시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면담이 3차례 미뤄졌고 경찰이 이들을 연행해 간 바 있습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알고 쓰면 더욱 좋은 약이 되는 안전사용 수칙을 책자로 제작해 지역의약품안전센터와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습니다. 책자에는 소비자와 의료 종사자들이 의약품을 사용하기 전 참고할 만한 안전 수칙을 담았으며 책자 내용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어부산이 올해부터 운행하는 모든 항공기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기내 안전 브리핑 카드를 비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시각장애인을 좌석으로 안내한 후 개별 브리핑을 진행했지만 이번 기내 안전 점자 브리핑 카드로 비상 상황에도 행동 요령과 일반적인 안전 정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장애인미술협회가 제2회 장애인 창작 아트페어에 출품할 작품을 공모합니다. 이번 아트페어의 출품 부문은 한국화, 서양화, 조각 등 6개 분야이며 1회 이상 전시 경력이 있거나 미술 관련 대회에서 1회 이상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장애 예술인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23일까지 2015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수술 가능자로 확인받은 만 2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이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권익지원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도봉구 보건소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겨울방학 건강증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음악 줄넘기와 방송 댄스 등 운동 교실과 식습관 개선 등을 위한 영양 교육입니다. 서울 용산구가 구민의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해 2015년 1, 4분기 주민소득 지원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로 공고일 현재 용산구 거주자 또는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 중 자립 의욕과 능력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일부터 13일까지며 대부 신청서와 사용 계획서 한 부씩을 구비해 구청 사회복지과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최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및 공립학교 교원 임용시험에 장애를 모집하는 채용계획 발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상 당연한 일이지만 이를 준비하는 많은 장애인들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2014학년도 공립중등학교 특수교사 신규 임용시험에서 의사소통의 문제로 뇌변변 장애인 수험생이 불합격 처리되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은 광주시 교육감을 상대로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불합격 처분된 뇌병변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한 7명 중 유일하게 1차 시험에 합격했으나 2차 시험 면접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불합격되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변호인 측은 면접관들의 평가는 수험생에게 장애인 편의 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주장해 향후 소송 결과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행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규칙 등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뇌병변 장애인 수험생의 면접 부적격 판정은 사실의 진위 여부를 떠나 장애인 공무원 채용 제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 등 공무원 채용 실시기관은 앞으로 장애인이 공직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 수험생에게 필기시험과 동일하게 면접시험에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철저한 대비와 점검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구제역이 발생한 뒤 어느덧 100여일. 서울에서 가장 큰 축산물 시장의 모습인데요. 설 연휴가 코앞이지만 손님들의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추운 겨울 상인들의 시름은 깊어져만 갑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내외적인 정책도 좋지만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축산 농가와 시장 상인들의 한숨을 덜어줄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